안녕하세요. 38쪽입니다. 교재 38쪽. 5번부터 하면 되겠죠? 네, 5번. 델타 G가 0보다 작다. 델타는 차이니까 그 G는 깁스의 자유에너지. 그래서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야 되죠. 이미 설명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 뺀 거.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다.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고 세로축은 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 그래서 G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실은 여기가 G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깁스의 자유에너지니까. 그래서 5번은 발열 반응이고, 그럼 반대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 역시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 세로축이 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델타 G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6번 문제는 효소는 델타 G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맞죠? 자, 이 왼쪽 그림에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흰색으로 나타냈다면 이제 효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언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활성화가 낮아진다. 그러나 반응물질 자체가 에너지, 생성물질 자체가 갖는 에너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델타 G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6번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효소는 흡열 반응을 발열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각의 에너지 주기를 바꾸지 못하므로 반응률에는 변화가 없다. 8번. 효소가 특이한 기질에만 반응하는 이유는 그 기질이 효소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데 그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부위를 활성부위라고 하고 활성 부위가 특이한 기질 분자와만 결합하는데 이를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9번.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가 처음부터 구조가 들어맞을 수 있지만 대개는 기질의 일부분이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면 활성 부위의 모양이 변하면서 기질과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유도 적합술이라고 하죠. 10번. 효소의 활성부를 두고 기질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히 경쟁적 저해제. 11번. 경쟁적 저해제는 V 맥시멈을, 즉 최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X. 12번. 대신 경쟁적 저해제는 Km, 미카엘리스 상수를 증가시키죠.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13번. 비경쟁적 저해제는 최대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죠. 14번. 그런데 미카엘리스 상수는 변화시키지 못하죠. 14번 X. 15번. 반응 억제자가, 즉 효소 저해제가 효소와 공유결합하면 공유결합은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붙으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비가역적이고 수소 결합을 하면 수소 결합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소 결합하면 가역적이다. 그래서 가역적일 때 경쟁적 저해제니 비경쟁적 저해제니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죠. 16번.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는 효소의 어떤 형태를 안정화한다. 억제자니까 불활성 형태를 안정화하겠죠. 17번. 반응의 결과로 생긴 반응 생성물이 효소 반응을 억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억제를 음성 피드백 억제라고 한다. 18번.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막을 만드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벽. 그래서 틀렸고. 19번. 사람이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사람의 세포도 영향을 받는다. 그 18번에서 본 것처럼 페니실린이 세포벽, 즉 다시 말해 세포벽의 주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인데 펩티도글리칸 합성효소의 저해제로 쓰이죠. 그런데 사람은 펩티도글리칸 합성효소가 없어. 그래서 19번 X. 20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자들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므로 기질은 활성부에 더 빈번하게 충돌하여 효소 반응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죠. 아주 잘났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가로축이 온도이고 세로축이 반응 속도인데 효소한 반응 속도,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게 뚝 떨어진다. 효소에 의해서는. 왜? 최적 온도 이후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효소 반응을 했으니까 증가하다가 일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1번. 모든 요소의 최적 pH는 pH 6 내지 8의 범위에 있다. X. 대개 그 범위에 있지만 모두는 아니죠. 위에서 작용하는, 사람이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처럼 최적 pH가 2 정도 되는 것들도 있죠. 22번. 염이온은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화학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염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 활성이 감소한다. 즉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고온의 열, 그리고 수소연 농도, 즉 pH, 그리고 염의 농도. 다시 말하면 염의 농도 3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22번 됐고 23번.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방법이 무엇과 관련 있는가? 통조림은 일단 가열한 다음에, 일단 가열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혀서 밀봉을 하고 온도와 관련이 있고, 그 가열하는 과정에서 부패 세균들이 죽는 거지. 오이 피클은 pH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식초에 담그니까 pH. 과일잼은 이제 과일잼 만들 때 물론 가열을 하지만 이것은 설탕을 집어넣고 잼을 만들죠. 또는 과일을 계속 가열하면 그 과일 자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삼투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24번. 효소와 보조인자의 결합은 가역적일까 비가역적일까? 가역적인 경우도 있고 비가역적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가역적인 경우는 붙었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개 조효소로 쓰이는 것은 비타민이나 비타민 복합체인데, 그런데 어떤 녀석이 붙었다 안 떨어지면 그것을 복열 분자탄이라고 하죠. 붙었다 안 떨어지는 경우에 왜 안 떨어져? 공결합이니까. 그래서 복열 분자단 또는 복열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열 분자단 또는 복열족. 자, 25번. 이건 언급을 안 했었는데 탈탄산효소의 조효소의 기능을 갖는 비타민은, 일단 탈탄산효소라는 것은 세포호흡에서 배울 텐데, 탈탄산효소, 탄소를 떼어내는 요소. 탄소를 떼어내어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탄소를 떼어내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요소를 탈탄산효소라고 하는데, 그 탈탄산효소의 조효소의 기능을 하는 것은 비타민 B1이고, 미국 사람들은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하죠. 티아민. 그래서 비타민 B1. 비타민